반갑습니다. 오늘 중요한 소식이 아주 많이 나온 날입니다. 바로 테슬라 AI와 관련된 주요 소식이 많이 나온 날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일론 머스크의 게시글입니다. 홀마스 씨께서 AI가 아주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바로 얼마 전 살펴봤던 오픈 AI처럼 디지털 AI 세계에서 발전 속도는 아주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추론 속도는 2배가 향상되었지만 비용은 반으로 하락하는 엄청난 발전이 디지털 AI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비슷한 일이 현실 세계 AI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현실 세계 AI가 테슬라의 FSD이기도 하죠. 일론 머스크가 남긴 글을 보게 되면 FSD 12.4 버전 같은 경우는 이번 주말에 내부적으로 배포가 되고, 그리고 다음 주에 제한적으로 외부 배포가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12.4 버전 같은 경우에 마일당 운전자 개입수가 5배에서 10배 정도 개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말이 한번 개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주행거리가 5배에서 10배로 늘어난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죠. 일단 엔드투엔드 버전으로 바뀌면서 벌써 한번 엄청 개선이 되었는데, 이게 전체 버전 13 버전도 아니고 12.4 버전으로 바뀌는데 10배가 개선이 된다는 거는 사실 말 그대로 미친 개선 속도가 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12.5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는데 6월 말에 나오게 될 것이며, 다시 한 번 더 엄청난 개선이 MPI에서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만약에 이번 12.4처럼 5배에서 10배 정도 개선이 되게 된다면 최대 100배 개선이 되는 것이고, 최소 25배가 개선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운전자 개입이 정말 드물어지게 되는 것이죠. 특히나 12.4 같은 경우는 모델 전체를 다시 한 번 더 트레이닝 했다라고 했는데, 이거 자체가 사실 AI 트레이닝에서 상당히 큰 부분이고, 12.5 역시 비슷하게 진행이 되게 된다면은 우리가 디지털 AI에서 보고 있는 빠른 발전 속도가 유일한 현실 세계 AI인 FSD에도 한동안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배포되는 12.4에서 5배 혹은 10배의 개선을 보여주게 된다면 이거 자체만으로도 사실 정말 엄청난 건데, 10배의 개선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앞으로 업데이트가 진행될 때마다 이런 엄청난 속도가 유지가 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엄청난 내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4가 얼마나 개선되는지는 특히나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FSD 12로 바뀌면서 엔드투엔드가 적용되고 엄청난 개선이 벌써 확인이 되었는데, 엔드투엔드로 바뀐 다음에도 이 개선 속도가 계속 유지된다는 것은 사실 미래를 먼저 보여주는 정보가 됩니다. 12.4의 성능은 아주 큰 정보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거기에 더해서 12.5부터는 완벽한 싱글 스택이 적용이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제 고속도로에서 고속도로용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게 아니라 FSD 하나만으로 모든 것들이 일원화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동시에 사이버트럭 FSD 같은 경우도 12.5부터 적용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거 역시 의미가 상당히 크죠. 사이버트럭 같은 경우는 일단 신규 차량이기 때문에 또 카메라가 붙는 위치도 다른데, 12.5부터는 카메라 위치에 상관없이 조금 더 일반화된 자율주행을 적용시킬 수 있다라는 힌트도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또 FSD 구매율과 관련해서 어처구니 없는 정보가 많이 나돌고 있기도 했습니다. 일렉트릭 기자인 프레드 씨가 적은 기사입니다. 신용카드 데이터를 통해서 FSD 구매율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000명의 이메일 영수증 분석을 통해서 아주 조잡하게 나온 결과가 FSD take rate가 2%라는 결과였는데, 이게 마치 사실인 양 기사를 일렉트릭에서 적었습니다. 프레드 씨도 신뢰도가 낮은 테슬라 관련 기사를 많이 적는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 보니 또 일론 머스크가 글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것에 답을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답을 할 때마다 거기에 해당하는 노이즈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이 노이즈라는 거는 정확한 정보를 얻는데 오히려 방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노이즈가 많이 끼어 있는 정보는 안 보는 게 오히려 이득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시간이 아깝다라는 게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 방해를 하는 게 바로 이런 노이즈이죠. 그러면서 테슬라 FSD 테이크 레이트 같은 경우는 당연히 2%보다 훨씬 더 높다라고 밝히며 뒤에는 please라는 단어까지 적습니다. 2%라는 수치가 정말 어처구니 없이 낮은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사가 나오고 또 아무런 생각 없이 이 기사에서 적용된 방법론에 대해서 검증하지 않고 단순히 기사가 나왔다라는 이유만으로 다 믿어버리는 NPC들을 보니까 또 너무나 답답해서 이런 please까지 적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FSD 무료 체험판 같은 경우는 한번 경험한 분들은 이제 더 이상 잊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FSD 체험판이 배포될 당시에도 충분히 뛰어난 능력이었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매번 업데이트 될 때마다 성능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찾아보고 구독을 해야 되나 구매를 해야 되나 고민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FSD 버전이 업데이트됨에 따라서 구독률 역시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렉트렉 기사입니다. 역시 프레드 씨가 적은 기사인데 테슬라 최고의 AI 리더를 읽다라는 기사를 적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 내용을 보면은 또 다른 예로 8일 자인이 있다라고 밝히며 이 자인 씨가 테슬라를 떠났다라는 글을 적습니다. 인재 이탈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또 사기 저하가 있다 뭐 이런 식의 글을 적는데 바로 이 기사의 주인공인 8일 자인 씨가 답글을 남깁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비전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테슬라를 떠났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더 오래 머물렀을 것입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것처럼 그의 역량약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글을 남깁니다. 누구나 쉽게 기사를 적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매체에 글이 올라왔다라고 신뢰도를 두는 것만큼 멍청한 일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다음 내용 같은 경우는 아주 흥미로운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엣지케이스님께서 올려주신 영상인데 웨이모와 테슬라의 정지할 때 가속도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게 웨이모가 정지할 때인데 위쪽에 보이는 게 가속도이죠. 이걸 보면은 완벽한 포물선을 그리고 속도 기준으로 봤을 때 아주 차분하게 내려가며 거의 완벽한 정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엣지케이스님께서는 이런 웨이모의 정지가 사실상 가장 최고의 정지이고 마치 구름 위에 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FSD를 보게 되면은 정지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조금 빠르게 정지를 했다가 정지 속도가 보시다시피 가속도가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속도로 봤을 때 충분히 부드럽지만 앞서 봤던 웨이모의 완벽한 포물선과는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FSD도 정지 부분에서는 조금 더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걸 보게 되면 이렇게 완벽한 포물선은 누가 봐도 너무 인위적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사람이 코드를 통해서 작성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테슬라의 FSD 같은 경우 물론 미래에 훨씬 더 뛰어난 정지를 하는 데이터를 주행하면 앞서 살펴봤던 완벽한 포물선으로 개선이 될 여지도 분명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사람들의 주행 데이터를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값이다 보니까 조금은 인위적인 가속도 변화가 있음을 확인할 수도 있는 아주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국 전기차 관세를 벌써 4배로 올려서 100% 이상 적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 멕시코로 생산을 이전할 경우에도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는 기사가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역시 올해 말까지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또 다양한 형태의 중국 때리기가 미국에서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다가오는 주총과도 연관이 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이 2018년도 CEO 보상안에 기관들이 어떤 식으로 투표를 하였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뱅가드, 블랙락 같은 경우 다 패시브 펀드가 위주이죠. 패시브 펀드라고 하면은 뭐 지수 추종이나 아니면은 다양한 주식들을 동시에 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주총에 표를 던질 수 있습니다. 찬성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상당히 좀 회색지대입니다. 누가 이걸 결정하는지에 따라서 회사의 주요 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는데 이 당시를 보게 되면은 반대하는 기관도 상당히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앞서 살펴본 내용이 이번에도 기관들이 똑같이 과거처럼 투표할 것이다 라고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와 지금을 비교해 보게 되면은 2018년도 같은 경우 기관 투자자들의 테슬라 보유 비율이 70%였는데 지금은 46%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 자체는 조금 약화가 되었지만 이렇게 줄어든 만큼 개인 투자자가 더 많아졌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주총 역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정보는 제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탭에서 확인하실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 사이버 트럭의 인기가 아주 높다라는 내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트럭 판매가 시작되자마자 벌써 리비안의 전기 트럭 수준만큼 지난 1분기에 판매를 했습니다.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 조금 더 고가인 파운데이션이 판매가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판매를 막 시작한 첫 분기임에도 불구하고 리비안 전기 트럭 수준만큼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인기가 얼마나 높은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1분기 전체 자료이고 1분기 전체가 아니라 3월달 자료만 보게 되면 벌써 리비안의 전기 트럭보다 사이버 트럭이 2배 가까이 더 판매가 되었습니다. 사이버 트럭 역시 생산량만 늘어나게 된다면 판매는 거의 보증이 되어 있는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 밖에 테슬라와 니오의 누적 순이익을 비교하는 내용입니다. 시작 지점은 회사가 설립된 지점을 시작 지점으로 해서 지금까지 누적 순이익이 얼마인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설립되고 17년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 제대로 된 수익을 보고 현재는 누적 순이익이 많이 쌓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니오나 다른 전기차들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계속 누적 순이익이 마이너스를 향해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그 기울기가 과거 테슬라보다 더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많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전기차 제조사들이 현금을 계속 잃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추가 현금 조달을 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였고 앞으로도 더 발생하거나 아니면은 파산하는 기업이 더욱더 많아지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배터리 저장 장치와 관련된 흥미로운 내용이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2022년도 4분기 이후 중국의 에너지 저장 장치 평균 가격이 32% 하락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LFP 배터리 자체의 가격이 크게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저장 장치에서도 그대로 반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평균 가격이 쭉 내려가고 있고 또 가격의 범위 역시 상당히 커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배터리 가격이 내려간다라는 것은 테슬라와 같은 배터리를 활용해서 제품을 만드는 기업에게는 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전기차 부분에서 원가가 내려가게 되고 에너지 저장 장치의 원가 역시 내려가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테슬라의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경우 아직까지도 마진이 아주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에너지 저장 장치 자체의 가격이 내려간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를 흡수할 여지가 아주 많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 밖에 중요한 특허 소식이 나왔습니다. 테슬라에서 인베디드 디바이스용 신경망 특허를 획득하였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특허와 관련해서 중요한 게 보통 특허 신청을 하고 마치 특허 등록이 된 것처럼 기사가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지금 보시는 거는 이 신경망과 관련된 특허가 등록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 등록이 되었는지 날짜까지 확인이 되며 5월 14일 어제 등록이 되었죠. 그리고 중요한 게 신경망 구조와 관련된 특허가 등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신경망이 뭘 하는지를 보게 되면은 낮은 전력으로 효율적으로 신경망을 최적화시킬 수 있는 구조를 특허를 등록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덜 강력한 하드웨어에서도 효과적으로 신경망을 돌릴 수 있으며 바로 테슬라 FSD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효율적으로 신경망이 작동되기 때문에 전력을 적게 사용하고 당연히 배터리 사용이 최적화가 가능하고 이 신경망 모델 자체를 다양한 곳에 적용을 하게 된다면 인공지능이 주는 다양한 혜택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바이두에서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바이두와 테슬라의 협력은 확인된 지가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바이두에서 공식적으로 테슬라 로봇 택시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발언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즉 바이두의 제너럴 매니저가 중국 매체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발언을 하였습니다. 테슬라와 바이두의 협력을 보게 되면은 중국에서 자율주행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지도 데이터를 가져야지만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웃기게도 중국 기업이 아닌 기업은 중국 내 지도 데이터 수집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중국에서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지도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이 지도 데이터를 구하는 방법으로 바이두와 파트너십을 맺었었죠. 그리고 그 파트너십을 시작으로 바이두는 테슬라의 로보택시까지 라이센싱을 할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기사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중국에서 먼저 시작될 가능성도 아주 높으며, 테슬라의 라이센싱 역시 중국에서 먼저 시작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미국권 OEM들과 관련된 흥미로운 대화 내용이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맷 스미스 씨가 실제 미국 자동차 제조사에서 일을 하는 친구와 나눈 대화인데,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니까 본인 회사의 전략은 최대한 기다렸다가 좋은 타이밍에 가장 효율적으로 자율주행을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기다린다라는 말은, 아니 이거 기다린다라고 해서 자율주행이 저절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린다라는 말 자체가 스스로 자율주행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남이 만든 자율주행을 쓰겠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의미 있는 자율주행은 테슬라가 유일하기 때문에 결국은 테슬라의 라이센싱을 고려하고 있는데 그 타이밍을 재고 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또 일론 머스크가 오늘 올린 글인데 자율주행 라이센싱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내용이 확인이 되었는데, 테스트용 모델 3가 포착이 되었습니다. 일단 이 테스트용 모델 3에는 사이드 미러가 없다라는 점 역시 흥미로운데, 이것보다 더욱더 흥미로운 점은 모든 카메라의 위치를 변경했다는 점입니다. 모델 3인데 왜 카메라 위치를 변경할까? 모델 3 벌써 업그레이드 다 끝났죠.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 생산될 모델 3 역시 카메라 위치가 변경될 가능성은 아주 낮은데 왜 모델 3의 카메라 위치를 변경했을까? 다른 위치에 있는 카메라로도 FSD가 완벽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역시 모델을 보강하고 있는 과정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훨씬 더 일반화된 자율주행을 완성하고자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차량에서 어떤 위치에서 카메라가 붙더라도 테슬라의 FSD 모델이 적용될 수 있게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의미이고, 역시 라이센싱과도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며,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